네, 6월 23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정치 현안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선 기자, 네. 봉지욱 기자. 네, 너무나 든든합니다. 오늘 걱정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봉지욱 씨 얘기 들으러 왔어요. 아, 밟아주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다른 뉴스 잘 안 봐서 뉴스 만드느라고 제가 만드는 예, 뉴스에 관심이 있고 두 분의 합이 좋죠. 네, 예. 다른 뉴스 잘 몰라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로 시작부터 오늘 뭐-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기 밟으셔야 전에 보니까 되는데. 장관 11명 발표하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그래도 앞에 놔두신 거 잠깐 소개하는 시간 드릴까요? 아. 우리 봉지욱 기자께서 네. 지난번에 제대로 홍보하고 가셔가지고 그렇죠. 이미 1만을 돌파하셨는데 이 끝없는 야심으로 아예 작정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오셨습니다. 많이 욕을 먹었죠. 들어와 봤더니 볼 게 없는데 왜 불렀냐. 아.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차차 만들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제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채널 열어서 좀 알려드리고 최소한 이명수는 이겨야겠다. 이명수가 라면 먹는데 18만 명 구독자에 2, 3천 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와. 이명수가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거를. 진짜. 그 봉지욱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저한테 먹자고는 하는데 이명수보다 맛있게 못 먹습니다. 자, 거기는 네, 진짜 하여튼 요리를 많은 잘하니까. 구독, 좋아요. 제가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선배가 하는 건 제가 많이 봤는데 구독, 좋아요. 뭐 좋아요할 콘텐츠는 아직 별로 없지만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네. 지금 순항 중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단독서를 풀어주시면 또 엄청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취재에 있어서는 달인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온 좀 가장 큰 뉴스는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장윤선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당초 이제 국무총리 인선 이후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래서 총리 인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각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라는 게 어제 저녁까지의 이제 판단이었는데 그게 오늘 들어서 기류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이 동시병행하는 예. 걸로 왜냐하면 일단 뭐 그 부처에 아직도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엇박자가 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 장관들은 다 오늘 또 보류가 아직 됐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이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발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장관들은 이제 대체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 때문인지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정된 이미 또 뭐 밭글 형태로 그리고 또 많은 언론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1세기고 2025년인데 여전히 이제 여성 장관은 3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됐으면 5대5 반반 정도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눈에 띄는 것은 농림부 장관의 그러니까요. 송미령 장관을 예. 유임했어요. 대통령실의 그 설명은 뭐 진보든 보수든 그 뭐 역할과 일을 잘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공교롭게도 그 전농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네. 성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장관인데 이 장관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내란 농망. 아, 예, 굉장히 세게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예, 아니냐. 그래서 지금 즉각 그 송미령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송미령 장관은 아마 이제 검증하거나 이런 시간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있어서 농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명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규백 의원이 처음으로 민선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군 국방부 출신이 장관이 아닌, 예. 됐습니다. 65년 만에 처음. 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국방부 인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이제 군 출신도 네. 상당히 원하고 어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군 출신하면 매도 안 돼서 딱 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첫 그 국방부 장관은 상징성으로. 비육사, 예. 예, 비육사 그다음에 이제 비군인 예.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당내 여론이 굉장히 강력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안규백 의원으로 군사 전문가시죠. 국방위를 그렇죠. 굉장히 오래 오래 했어요. 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예. 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 예, 굉장히 이제 그
기쁨에 예. 좀 잘해보겠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비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은 내란에 대한 심판이 아직 안 끝난 그럼요. 가운데 예. 군 출신이 오게 되면 또 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국방부 인사에서 군 출신 특히 육사 출신들을 어떻게 어느 지위에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방첩사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 예. 거냐. 이제 방첩사 해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민간 출신의 장관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국방부 안에 방첩국을 예. 신설해서 방첩국장 정도로 격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방부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상당히 센 폭풍우와 같은 그런 그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거다라는 게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 굉장히 뭐 노동부 장관, 뭐 김영훈 기관사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높이 평가할 대목이 있고요. 대체로 제가 오늘 하여튼 인선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다 통화를 했습니다. 오. 예, 그런데 대체로 뭐 전화 안 받는 분도 계시고요. 뭐 기쁨에 예,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찬찬히 얘기할게요. 제가 예.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아서. 예. 계엄에 대한 명백한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번 대선의 과제였으니까 또 그런 인선의 연장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봉 기자님 많이 네. 쓰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저는 짚어주셨습니까? 뭐 이분들 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프로필만 봤을 때 과기부 장관 배경훈 후보자 예. 76년생이더라고요. 제가 77년생이거든요. 장관님 장관하는 나이가 됐구나. 드디어 나이가 왜냐면 제가 국민추천제 끝났는데.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그 재판장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럴 때 새삼 느낍니다. 나도 나이 많이 내일 모레 50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젊으신 분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두 가지 그 노동부 장관 김영훈 후보자. 예. 이분 보니까 현직 기관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민주노총 위원장. 맞아요. 그러셨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장관하는 사례가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거고 노동계 보내는 신호 그런 그러니까 친노동이 되게 나쁜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노동자잖아요. 그럼요. 예. 경영자나 대표 임원 별로 없어요. 음. 조선일보가 그 민주노총 집회하고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노조할 때는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사내복지 투정하고 난리고 막상 자기네 노조할 때는 사측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광화문에 뭐 민주노총이 집회에서 무슨 교통이 불편하니 뭐네 이런 비판 기사를 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열의 9명 이상은 노동자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노동자가 네. 중심이 돼야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 이분이 잘해 주시면 좋겠고 강선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예. 이분은 제가 어디서 언뜻 봤는데 거의 입지전적인 경력을. 이분도 굉장히 젊은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분은 저보다 어린 것 같던데. 우리 전반적으로 78 년생. 나이에 78년생. 예. 78년생. 야 드디어는 이제 동생도 장관을 하는 시대고 왔다. 봉 기자님, 네. 이제 동생들이 3, 4년 되는데 그리고 상임위원장하고 이렇습니다. AI 이제. 수석도 보니까 그쵸. 77년생. 네. 예. 그러니까 확 뭐 내려갔습니다. 그분들이 젊어서 됐다, 뭐 실력이 있어서 됐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인적 소회까지 밝혀주시는 상황인데 얼른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내란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진짜 아프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교로 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두 분에 대한 견해를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미 뭐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 소환하니까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재벌 수사 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걸어서는 검찰에 못 나가겠다. 내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묵묵부답한 채로 이상득처럼 검찰에 들어갈지언정 서서 걸어가지는 않겠다. 서서 걸어가다가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는 최순실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나와서 뭐 검찰 특검 수사는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퇴원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입원비가 150만 원, 많게는 와. 뭐 적게는 65만 원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병원으로 쏙 숨어버리는 그렇게 위풍당당한 피고인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재벌 총수들이나 가능한 예. 일인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반열인 것이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방문 조사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다른 헌법 제발로 걸어와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특검이 김건희 씨 신병에 대해서 약간 경쟁이 붙어 있는 모양새인 것 같던데요. 저는 이거 특검에서 수사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암 환자도 수술 마치고 일정 기간 지났으면 나가야 되고 재입원하기가 병원에서요? 힘듭니다. 아, 그렇죠. 의료 그 서비스라고 심지어 하는 게. 저에 하여튼 가까운 저희 일가 가족 중에 입원을 해서 약을 투여받으면 건보가 적용이 되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이 예, 암에 대한 그 뭐라 그럽니까 네. 신약인데 그 건보 적용이 입원하면 되는데 암 환자도 입원 잘 안 시켜주는데 지금 입원해서 오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예전에 그 태광 이호진 회장 예. 병 보석돼서 나와서 뭐 떡볶이 먹고 술 먹고 이러다가 언론 맞아요. 저희 JTBC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재수감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강 그 이호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진단서를 떼준 게 아산병원이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었죠. 아산병원의 그 태광 이호진 회장을 풀어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분이 바로 이번에 김건희도 입원을 시켜줬다는 제보가 현지 있어서. 의사의 제보가 왔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제가 이제 예. 뭐 정확히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갔다고 스스로 여러 의사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측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가깝다라는 의혹을 받는 의사라다라는 네, 이분은 거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좀 직위가 있는 임원급의 이제 아산병원에서도 어떤 보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분이 태광 이호진 회장 그 황제 보석과도 관련이 돼 있고 말씀드렸지만 입원에도 도와줬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신질환 만약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력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게 있어야지 한 번 딱 간다고 제가 저 그렇네요. 우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다고 예. 입원시켜주지 않잖아요. 예. 아주 오랜 기간 있어야지 되는 거고 회사에서 6개월 휴직을 하려고 그래도 한 3-4차례는 그게 그 통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보통 회사 사람들이 그 쉽지가 않죠. 제 주위에도 기자들도 예. 정신질환 그것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도 휴직을 하려고 한 3개월간 내 질병휴직 해야겠다고 하면 한 번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가고 예. 그 약물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 자체가 정신과 의사 자체가 처음 왔다고 해서 딱 얼굴 보고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예.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나를 봤을 때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황제 입원이잖아요. 황제 입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황제 보석에 도움을 진단서를 발부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까지 일거에 척결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조차 그분도 너무 특혜 우울증이었어요? 아닙니까? 네? 그분도 누구요? 이호진. 이분은 뭐 지병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암인지 아니면 암 비슷한 거지 지병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사를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예, 했는다.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이 허락됐다. 하지만 말씀처럼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드는 것이 목격돼서 보석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분도 휠체어 타고 출석했던 사진이 또 네.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우울하겠지. 어떻게 안 우울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무려 16가지고 어느 것 하나 관여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특검이 언젠가는 연대회의를 해야 된다. 연석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로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을 옥죄어오고 그동안 얼마나 뭐 즐겼습니까? 뭐 리투아니아 같은 데 가서는 면세점을 통째로 그냥 자기가 다 휘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게 면탈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하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우울하다고 해서 소환조사 안 하고 우울하다고 봐주고 나 못 나간다고 해서 형편 봐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범죄자들 대체로 우울하겠죠. 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네. 안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무슨 그 의사의 소견이 있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은 출석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검이 이런 국민적 정서를 잘 고려하면
지체 없는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후반부, 예. 중후반부에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초 조사를 다 해놓고 그래서 시간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병원에 있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요. 대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어떤 질병도 2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은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 후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1주 후에 나올지 예. 2주를 더 버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의사도 그 그럼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지 근데 않습니까? 이제 항상 그 의사들이 아무리 뭐 중범죄를 저질러도 나와서 의사면허를 회복하는데 뭐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럼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JTBC였을 때 보도를 했는데 만삭 임산부 자기 아내 임산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그 수감된 의사가 있어요. 예. 세브란스 인턴이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곧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가석방 요건이 돼. 아. 그러면 곧 나오면 이분이 이제 자기 의사면허를 복구해 달라고 회복할 취소가 수도 됐으니까 있다. 취소됐으니까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예. 마약을 나서 그 환자 내연 관계에 있던 환자를 사실상 그 사망케 한 의사도 될 뻔했어요. 근데 아. 저희가 마침 취재할 때 아.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소를 취소해 달라라는 예, 예. 건데 될 뻔했는데 원래 한 2-3번 정도 거절하다 세 번째 계속 해줬더라고요. 아. 근데 마침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됐죠. 아, 언론 법 역할이 개정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예, 역할인데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 의사를 하게 하면 안 되죠. 내부에서 지금 정치 의사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좀 큰 스캔들 또 다른 심지어는 추가적인 혐의가 될 만한 특검의 사안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합니다. 좀 별건이긴 한데 예. 검사도 의사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건데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의사 면허가 있으면 뭐 살인에 준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봐달라라는 게 이제 의사협회 등의 요구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줄 거냐 저는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판단을 이제 예. 해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또 그 해당 의사 말씀하신 분 찾아가지고 봉지욱 기자님한테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그건 중입니다. 뭐 지금 말할 수 없고요. 예, 유구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더 확인을 거쳐서 이제 실명하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될 네. 것인데 아무튼 정말 아산병원에 중국인 환자 되게 많거든요. 중국인 그렇게 싫어하면서 거기 왜 갔을까? 그렇잖아요. 얘들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자들은 심지어 저희 기자한테도 중국인이냐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반론 받을 때 너 중국인 아니야? 막 이런 애들인데 그 아산병원 중국인 환자 되게 많습니다. 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해가지고. 근데 거기 왜 갔을까?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거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갔겠죠. 서울대 가고 세브란스 가고 뭐 삼성병원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어느 누가 그걸 사실 그렇게 해주겠어요. 너 그 위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해줬겠죠. 한번 예, 봉지욱 기자님이 추가 취재물들을 기대하도록 아니요, 하고요. 그거는 뭐 할 게 많아서 취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제보가 있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취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아 근데 사실 요 사안만이 아니라 또 지난주부터 돌기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 평택과 관련돼 있는 김건희 일가의 이슈가 있고 그게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두 분의 레이더에 좀 걸린 게 있습니까? 주말 사이에 저도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뭐 어떤 특정 언론사가 세게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보도는 된다고 하는데 오. 마늘 사이에 뭘 껴왔는지도 확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마늘? 예, 예. 뭐 마늘 얘기가 나오던데. 아. 예, 근데 장아찌 껴온 거 아니에요? 뭐 장아찌.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고 홍사훈 선배는 직접 뭐 그 취재를 하러 가기도 했었다. 평택으로요? 예, 라는 야.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뭐 딱 떨어지는 기사는 아니어서 보도는 못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취재 중이어서 다 옮길 수는 없는데 여하튼 뭐 그 회사가 그 언론사가 빨리 기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저는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얘기다라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명수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써가지고 화제던데. 걔는 그 친구는 이제 법적인 그 위험을 다 피해서 쓴 거죠. 김건희
그리고 양귀비 6글자 썼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나름 머리를 잘 써요. 자기는 뭐 아무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평택항에서 뭐 양귀비를 그러니까 마늘을 수입하면서 양귀비를 껴온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인천세관 마약 사건도 있고 예. 지금 평택항 마약 사건도 있고 뭐 세관들이 뭐 적발했는데 덮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덮었으면은 특검으로 수사하면 진짜 간단하게 나오긴 할 텐데 굳이 마약 수입을 왜 하지 그 집안이 자기들의 그 전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로 주가 조작이나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을 빼먹거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의 방법에 어떤 불법이 있었다면 그냥 제 생각에는 범죄 동기 측면에서 내가 꼭 보호해야 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덮어줘야 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사건이 되려면 예.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예, 예. 잘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인데 예.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이것도 건데 이제 예. 마약 사건인데 덮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족 패밀리가 아닐까. 패밀리. 야, 이 근데 사실 이 사건 이제 백혜룡 경정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게 예. 그 사건을 그 들여다보고 있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이 아마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상설특검으로 예. 수사를 하기로 해서 특검이 임명되면 아마 곧장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느닷없이 또 그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나서서 백혜룡 경정이 덮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손떼라 뭐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그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뭐 또 정리해서 리포트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걸- 상황에 대한 정리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만든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아마 기자들 사이에 조금 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 증좌들이 예. 이제 확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그 전직 그 뭐 관세청 그 퇴직한 직원 예.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농수산물 이제 유통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 회사에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탈세 등으로 뭐 빼먹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최순실에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게 되게 많은데 예. 복잡한데 근데 종합해서 여기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게 나왔냐 아직은. 이거는 기자들이 취재로 확인하거나 밝히기는 어려운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약 특검이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수사하게 되면 뭐 관세청 직원들 세관이 뭐 결합이 된 건지 실제로 그 뭐 예컨대 김건희 일가나 예. 뭐 최순실 일가가 뭐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나 이제 개입이 된 것인지 뭐 그러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양귀비 자체는 국내에도 많이 있어요. 네, 국내에도 시골 가면 많이 그 있고.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래요? 막 자랍니다. 그냥. 자라면 거기가 문제가 되면 제가 그 마약 수사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기를 다 불태운대요. 적발이 되면. 그래요. 그럼 예. 이제 그 불태웠을 때 그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그걸 태우면 거기 약간 중독되어 있는 네, 사람들이 그게 그쪽으로 연기에도 온다고요. 환각 성분이 있대요. 어떻게 알고 가? 무슨 범죄도시 영화 그래갖고 범죄도시 같은 그 이야기가 참 냄새를 다 끝이 같이 맡고 없네요. 있는 그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원식물을 수입했을까 만약에 마약을 하려고 했으면 완성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힘들게 그걸 갖고 와서 마약이란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그 과학 아닙니까? 그 순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순도가 몇 프로냐, 90%냐, 80%냐, 70%냐짜리 가격도 다르고 그 효능도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져와서 그거를 여기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까 과연? 그러게요. 완성품을 얼른. 사오지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처음에 어쨌든 김찬수 영등포 서장을 네. 필두로 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세게 핸들링을 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약 수사를 세게 하고 사실상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이
백혜련 경정을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그 세관이 움직인 동선들을 확인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예.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기보도돼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예.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선라이즈 사건까지 같이 된다면 예. 그러면 추가로 인지 사건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정말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진짜 근데 범죄 도시도 너무 아니고 많아. 정말 사건이 너무 한두 개가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런 우울해, 얘기 진지하게 우울할 하는 수밖에 상황 없어. 자체가 이 취재하는 기자들도 우울해요. 예, 아, 진짜 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나라가 예. 어떻게 운영됐던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들어먹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의 YTN 인수 과정도 저는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예, 수사가 의혹이 필요하다는 있다.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텐데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건 내란 특검인 것 같긴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날 이제 위기가 되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영장은 25일 심사한다는 거거든요. 네. 나올 거라고 두 분 다 보시죠. 저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특검에서 저기 김용현 말고 누구죠? 문상호. 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제 방금 추가 군검찰이 했더라고요. 아, 군검찰인가요? 예, 군검찰이 문상호와 여인영에 대해서 예, 추가 예, 예.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구속도 이제 하겠다. 예. 그런 거 보면 좀 검찰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밀린 숙제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저는 특검이 김용현을 필두로 해서 노상원은 이미 예.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만기에 출소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특검이 해야 될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동다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3일에 동선은 대체로 알겠어요.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상계엄을 누가 왜 기획을 한 건가, 이 내란의 배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고, 관련해서 국무위원들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특히 이제 누굽니까 김태효 예. 1차장. 안보실 1차장과 관련해서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무슨 봉은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뭐 왔다 갔다 다닐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가 막 반바지 차림으로 막 활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20일간의 준비기를 다 채울 것이 아니라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저는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소환 조사부터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김용현 본인은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나? 예전에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그리고 인천의 선생님 누구시죠? 정의봉 이렇게 몽둥이에 정의봉 맞아, 써가지고 갑자기 그 선생님 생각이 그 안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신이 네.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게 본인이 본인을 위해 이제, 좋을 예, 것이다. 본인의 라는 안전을 조언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원래 자기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고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 구속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고, 저는 이분 못 나온다고 보는 게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혐의를 3개를 쪼개서 63, 18, 예. 18개월간 계속 구속했었잖아요. 박기서. 예. 근데 지금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용현이. 재판부가 예. 다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연이 아무리 아닌 그분이 재판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1심을 약간 소설같이 판결한 건 사실인데 그건 그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너무 아무리 내가 보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란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인 입장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냐하면 예. 오늘 원래 하려던 거 김용현 측에서 야 우리 방어권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하냐, 우리 방어권 준비도 시간 좀 못했는데 해서 주세요. 예. 모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나 오히려 다 들어주고 구속. 너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래. 그래봤자 그거죠. 결론은 안 바뀐다. 그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기각시켜줄 것 같으면 오늘 하면 돼요. 기각. 예. 너 나가 하면 되는데 그래? 그럼 너가 해달라는 건 내가 해줄 텐데 이미 마음속은 영장 발부에 네. 찍혀 있는 것 같다. 다들 직위원 사태를 겪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걱정이 아니 좀 그리고 있는 그 것 판사님도 같아요. 한국에서 사셔야 되는데 주위에서 존경받는 판사일 텐데 예. 어느 선을 넘어가면 법률가가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진짜 무법지대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희서
박기서. 박기서 선생님 예. 잘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내란 때 많이 그분이 또 회자되고 하셨는데 예. 나중에 저 봉지욱의 레코드에서 오프 더 레코드. 봉지욱의 오프 더 본인 레코드에서 채널 1등이시면 우리 어떡해요? 오프 박기서 레코드가 길어. 네. 박기서 잘못 지었습니다. 봉지욱의 엠바고로 할 걸. 아, 네, 엠바고로 지금도 바꾸실 지금 수 있지 바꿔도 될것 않아요? 같아. 바꾸셔도 돼요. 약간 낙장 불입이고 이게 또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포에 예. 그 카페가 LP 있으시죠. 음악 예, 카페와 예. 함께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아니 게 있습니다. LT 카페를 냈어요? LP 판. 예. LP 판. 지인. 네. 예, 본인은 아니고 아. 네, 같이. 저도 약간 네, 투자를 좀 투자는 돼 하셨다고. 있어요. 예. 돼 있기 때문에 망하면 큰일 예. 납니다. 자, 여기는 카페 주인, 여기는 편의점 주인. 자, 이제 편의점주 장윤선의 치즈 편의점, 예.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다 많이 사랑해 편의점을 그냥 하나 주시고요. 새로 내세요 진짜로. 그럴까? 네. 갑자기? 아니 한강에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요새는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현장 취재를 많이 하니까 시민분들께서 알아보시는데 이렇게 바가다가 요새는 옛날에는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야 편의점 지나간다. 와중에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에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야 반갑습니다. 와. 예. 자, 근데 사실은 내란 특검의 가장 핵심은 저는 결국 검찰에 대한 수사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사도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고 외환 유치 혐의도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이 특검의 성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우리가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렇게 굉장히 되게 방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여태까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할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컴의 면도날이란 말 있잖아요. 복잡할 땐 단순한 게 답이다. 이번 특검에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1차 수사, 2차 수사 한 검사 중에 너무도 명백하게 혐의가 발견된 직무유기나 뭐 증거인멸, 증거 은폐에 대해서 혐의가 확인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직무유기든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한다면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 한 명에 대한 그러니까 특검의 조치겠지만 그 자체가 저는 엄청난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검사들은 내 마음대로 기소하고 내 마음대로 수사 범위 정하고 구속영장 발부할지 말지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예. 야 조작 수사 불법 수사하면 진짜 구속되네 라는 케이스가 하나 정확히 딱 생기면 예. 할 수 있을까요? 도이치 검사 영장 하나 치면 딱 된다. 그리고 그 검사가 만약 진짜 구속이 돼봐 억울해 내가 다 덤터기 쓰게 생겼어 그럼 나한테 시킨 사람 얘기해. 밑선을 풀기 시작할 것이다. 들어가면 다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고검장 출신이지만 예. 들어가더니 겸손해지잖아요. 지금 20 뭐 받고 계신데 대장동 사건이 처음에 50억 클럽 나왔을 때 저희가 계속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김만배가 예.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한테 무마하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을 쓴 거다.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고 수사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시작되고 2년 가까이 됐는데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뉴스타파에서만 계속 기사를 썼잖아요. 예. 박영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계속 밝히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사를 했으나 검찰은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징역 7년 받았을 거예요. 1심에서. 예. 되게 세게 세게 나왔습니다. 받았잖아요. 예. 다른 것까지 검찰은 다 묶어가지고 똘똘말이 해가지고 별건까지 붙여서 하는데 일단 화면 아무리 검사가 들어와도 못 봐줍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 케이스로 뭐 도이치모터스든 명태균이든 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봐주기 의혹이 범죄 혐의가 있는 예. 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대북송금도 사실은 뭐 특별수사팀을 뭐 만드네 대북송금 사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네. 검사실로 불러서 뭐 술 주고 뭐 마시는 거 주면서 연어 진술 파티? 코치 네. 회유 그거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주장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쌍방울 임원한테 증언을 받았잖아요. 그 회의를 진술 코치 회의를 할 때 이런 보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사는 야 그런 거 없었어 하고 무시하고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작 수사를 하고 조작 판결을 내려도 처벌을 안 받으니 예전에 30년 전 뭐에 진짜로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한 다음에 그 사람 뭐 징역 10년 15년 살고 30년 만에 국가 배상을 몇 억을 받았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당시에 사건을 조작한 형사, 검사, 판사 다 찾아내서 지금 처벌할 법이 없대요. 그게. 그래서 그때 한때 민주당에서는 만든다고 했었는데 명백한 조작에 대해서는 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야겠다. 직무유기는 되게 거의 무죄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예, 쉽지 우병우도 않죠. 그 부분 다 무죄나고.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불려가야 되는 검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면 명백한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 그 고검에서 한 달 만에 와 4년 동안 이렇게 못 찾던 몇백 건. 개가 예, 있었어. 예. 이거는 완전히 완벽하게 봐줄 결심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주인공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른 저 주포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거는 확실하게 봐주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증거를 못 찾겠어요? 왜 미래에셋에 대해서만 안 하고 그리고 사실 4년 전에 압수수색을 실제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만 못 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특수직무유기가 적용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사 못 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달라진 법이 있으니 검사징계법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이 사람 징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판사 플러스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 검사를 탄핵할 수가 있어? 어떻게 판사를 탄핵하자고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민주당 나빠요. 이렇게 국민의힘과 소위 보수 패널들이 주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서는 아니 검사도 판사도 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 회사에서 잘못하면 징계받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같은 회사 다니면서 징계를 안 받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특검에서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징계. 형사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 예. 예, 댓글창에 아까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 감사하다고 했더니 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현장을 움직이고 관찰 분석까지 정말 수고 많으신 장봉 기자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까지 추가로 네. 말씀 주셨고요. 네, 게다가 감사합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편의점주이신데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장 기자님이라고. 아니 임금님께 캔디님은 저희 방송 안 들어오시더라고 댓글이 없어요. 아. 예, 제가 늘 네. 기다리는데 얼른 오시라고 예. 합니다. 편의점 진짜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저랑 나오고. 같이 좀 그게 편의점을 한강 할까? 한강에? 편의지 편의점이 그 그게 입찰해야 돼요. 못 들어가. 그 이명수가 했었어요. 진짜? 이명수가 이제 이명수한테 상담 받으러 가야 입찰을 되겠네. 받으려면 근데 약간 저거 있으면 국가유공자거나 장애인단체. 우리 아버지 국가유공자시네요. 그러세요? 예. 거기 그 우선 저기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방송 알겠습니다. 끝나고 좀 진지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싸움하기로 아마 하고요.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안 줄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요? 예, 그 시간 괜찮으시면 좀 더 여쭈고 싶긴 합니다만 네네네네.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예. 괜찮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 봉 기자님이. 예, 뭐 잠깐 하시죠. 예. 아니 아까 다음 방송 상담하셨을 있는 거 때만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고등학교 은사님을 뵙기로 해가지고 예. 일단, 예. 야. 오늘 요즘은 봉 안 기자님에 되니까. 대한 개인적인 걸 많이 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잘 계기거든요. 저는 위 윗사람이 얘기해도 잘 이렇게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자네. 계기는데 기자네, 곤조. 기자야. 예, 예.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요. 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저희 선생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고. 아 오늘 그 은사님 뵈러 가신다고? 그분이 맨날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네. 방송이란다. 수업은 안 하시고 자기 옛날 얘기, 지하 운동권 얘기. 근데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반 이상은 뻥이야. 뻥인데 이제 정말로 예를 들면 뭐 박종 선생님 보고 계셔요. 제가 그때 보고 계실 것 아니, 같은데. 고등학생 때 역사를 잘 모르니까 네. 70년대 일과 80년대 일과 90년대 일이 막 섞어서 나오는데 다 믿었지.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아 선생님이 7, 80년, 90년대 영웅서를 다 섞어서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항상 중심 그 근처엔 자기가 있었고. 네. 근데 이 선생님한테 진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을 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나겠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결기를 배웠다. 이명수도 예.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야 뭐 사실은 구속이 무섭지가 않고, 야 구속되면 되는 거지. 근데 대신 어이없이 당하지 말자. 끝까지 개기고 싸우다가 하자.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그냥 그거였죠. 근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압수수색 당하고 예. 그 초등학생 딸이 아. 있는 앞에서 그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욕 네, 그 나오네. 딸이 큰 딸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벌써 네. 2년이 됐잖아요. 근데 사춘기네. 공부를 안 하는데 자꾸 네. 나중에 네. 그때 충격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할까봐 공부를 안 해. 근데 아빠 때문이야. 당시 아빠의 압수수색 현장을 보고 생생하게 보고 그 충격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 씨한테 민사소송 아, 하십시오. 그러네. 그거는 윤석열 씨가 한 예산금을 아이의 청구해야 인생에 되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는 괜찮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사실 어릴 아, 땐 잘 그럼요. 모르고 알게 트라우마가 모르게 되죠.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갑자기 지금은 출국 금지 풀리신 거죠? 네, 풀렸습니다. 네. 아유. 휴가 갈 수 있게 되네. 네. 아유, 아니, 가장 아직 반가웠는데. 바빠서 여건도 없고 오늘도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오고 지난주도 갔다 오고 내일은 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석하고 저도 고발장이 네. 하나 오늘 왔던데. 예. 혹시 예. 예. 아니 그 개혁신당인 걸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그 저 뭐야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 고발해놓고 자기가 예, 누군지도 말 안 고발인은 하나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고발 내용만 알려주는데 뭐 기예고됐던 바이긴 한데 고발장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어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고발자가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참- 근데 이것도 취재를 정말 해봐야죠. 잘못했어요. 예, 이 네.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예. 고소장을 못 봐. 그러니까요. 그걸 이것 좀 바꿔야 정보공개 청구를 됩니다. 하라고 한 다음에 예.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가리고 주니까 아, 맞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수사를 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에 끌려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예. 보통 시민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너무 하는 게 심각합니다. 얼마나 예. 중요한지를 좀 돈도 내야 다시금- 돼. 400원. 아, 그 정보공개 청구 비용이요. 네, 정보공개 청구 400원 비용도 그것도 내야 사실 되고. 부당하긴 하죠. 아니 근데 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양자 간에 소송이 걸렸으면 적확하게 그 내용은 좀 알려주고 대응할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담당 수사관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얘기 나 일단 나와라. 뭘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일단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조만간 나가긴 예. 해야 될 텐데 내용은 좀 황당합니다. 뭐. 예. 혹시 뭐 말씀을 조금 나중에 다시 아니요, 예, 예, 예. 예. 다음에 검찰개혁 특집으로 두 분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예. 이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예. 보통 이렇게 시민한테, 하면은 어떻게 예. 되냐면 실제로 입틀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발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맞아 나에게 고발장이 왔지. 나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 지금 제가 이제 하나는 민사 소송. 국민의힘에서 형사로 안 되니까 민사로 걸어가지고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연말정산 무슨 종합판도 아니고 좀 심합니다. 저희도 뭐 지금 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기사 16개인가를 예. 걸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사마다 저희가 반박을 쓰고 그거 해야죠. 예. 심지어는 이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출석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 방어하러 제가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서부터 뭐 이준석이 저 네. 그 공직선거법 어 그 위반으로 저 고발했고. 아, 고소- 봉지욱 기자도 고발했어요? 네, 이준석이. 나도 고발했는데. 아, 그래요? 아, 이 진짜 따로 특별 방송 해야 그러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한 변호사님 10개 한 분 섭외해서 10개의 사건이 있다면 10명의 변호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경찰 사건 저 혼자 갑니다. 아이고. 회사가 뭐 그 부담 중인 그렇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대부분은 방어는 하는데 악의적으로 이거를 그냥 검찰에 넘겨야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그때는 변호사를 쓰든지 하고 그냥 경찰 단계는. 근데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데 고발장에 보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뭐 7년 이상의 징역. 아 정말 검찰 무슨 구형도 아니고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 그래서 뭐 제가- 본인은 예.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점점점 뭐 블라블라 뭐 그러니까 이런 내용.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예. 조작 검사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 사건 자체가 땡땡땡 케이스가 돼서 땡땡땡 케이스, 김 검사 케이스 이렇게 돼서 검찰 개혁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거기가 될 거예요. 네. 검사들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네, 야 네. 정말 상관도 못 믿겠네 이제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큰일 나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군인들도 이번에 꽤 있었잖아요. 항명한 군인들이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네. 지금 근데 검찰은 이상하게 항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프로스에 뭐 썼다 이런 이야기 참 별로 들어본 아니 적이 근데 없는 것 그것도 같기도 하고요. 권순정 그 수원지검장이 오늘 이프로스에 글을 썼어요. 수사 기소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방향의 글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가 제도 개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고 특검이 발동되니까 발목 잡기용으로 이른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사건 배당해버리지 예.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 권순정 그 수원지검장 예.
이런 사람 찐윤 검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전히 검찰 안에 친윤의 뿌리가 잔존하고 있다. 이 사람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내각이 이제 곧 출범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단위별로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감사원이면 감사원, 권력기관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솎아내는데 제도개혁 멈추지 말고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예,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네. 속도를 확실하게 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가 늦어도 연말 안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감시하면서 보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정치 현안을 다루면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예정되어 있거든요. 좀 쟁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해명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받은 제출 자료가 2건밖에 없다. 더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 때도 민주당이 이제 자료 제공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증하면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도한 이제 정치 플레이를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있을 양일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여야 간의 공방전이 더 세게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혹시 봉주 기자님도 덧붙이실 저는 뭐 다른 건 말씀? 아니고 네. 이제 주진우 의원 이분이 2023년에 저희한테 이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뭐 건이었나요? 그러니까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저희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검사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 소위 이게 그 별명이 박재벌이란 변호사인데 예. 주로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한 뭐 M&A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때 보도했을 때 내용은 제가 보니까 검사들이 약간 뭐랄까 부업식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받고 이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들과 너무 많이 연락을 했어요. 예. 자기가 검찰청에 끌려 들어가거나 할 때 특히 자기 사건으로 막 검찰 오늘 가야 돼 아니면 검찰에서 배당이 됐어 이랬는데 그 당일에 주진우 당시 검사랑 통화를 하고 한 게 나온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수십 번의 통화를 한 게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통화를 왜 우리가 어느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그렇게 많이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우리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야 이거 보니까 통화 기록 뭐고 보니까 의혹 제기 맞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기신 거네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예. 대법까지 갔다가 파기환송까지 갔다가 그래도 고생은 복잡했지만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4번이잖아요. 근데 그럼 변호사비를 민사니까 주진우 의원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변호사비를 우리한테 주라고 지금 돼 있어요. 소송 비용은 법원에 아직 안 너가 줬어요? 부담해라. 그걸 안 준 거예요. 지금 예? 보니까 재산이 70억이 넘던데. 와 얼마예요? 시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재산은 주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사실은 재산 더 100억이 이상이겠죠. 넘는다는 건데 예, 예.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그 2천만 원인가를 안 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다 지급했냐 그랬더니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지급을 했대요. 얼마를? 그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우리 뉴스타파도 이게 문제야.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도 얼마를 돼. 받았는지 몰라갖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야. 만약에 오늘 확인 내일 확인해가지고 미납이 있다. 그 이자 붙지 않습니까? 그 주진우 예, 늦게 될수록 주진우 부동산에 바로 감유 들어갑니다. 지금 내용 증명 돈은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본인 100억대 부자가 그 2천만 원 안 줘가지고 아. 본인이나 잘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근데 그거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자 있죠. 지연 이자. 예, 다 아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이 다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간 내에 안 내면 또 그러니까요. 과금이 더 되기 때문에 보통은 빨리 그렇죠. 그냥 예. 오는 날 바로 내고 이런데 제가 뭐 이분들은 그냥 막 무사통과하니까 아니, 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는데 뭐 주진우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도 제보고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당에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면서요. 추천하면은 검증의 대상이 되니까 본인 쉽지 않을 걸. 내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사법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주진우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제보 받으신 게 본인이 많으시다고요. 법률비서관 재직할 때도 그렇고 예, 출마- 범죄 혐의 관련된 네, 부분인가요? 출마하기 의혹? 전에 아니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당장 그 02800770 아, 최상병 사건 최혜병 관련해서, 관련해서 예, 예. 그 수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 직접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 세게 받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 이게 사실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주진우는 열심히 아. 하나.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제 곧 총리가 되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자가 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하고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답니다. 지역 현안 같은 네네네. 경우. 그래서 대체로 짜옹을 좀 하려고 그러지 비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하는데 유독 주진우 의원이 세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특검의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의 면피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사실은 이제 전직 검찰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어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들립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단독설이 너무 많아서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짚어야 될 게 많다. 네. 오늘 남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